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쪼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여러분, 이 2차 함수도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요 중학교 3학년 강의를 먼저 들어가셔서 2차 함수 부분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이 강의가 이해가 잘 되실 거거든요. 자, 요렇게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의가 조금 길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강의로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2차 함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일단 y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함수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차식의 꼴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2차식의 꼴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2차식의 꼴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a는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인데요. 자, 우리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2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포물선의 모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y는 ax제곱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요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요렇게 생겼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 꼭지점입니다, 여러분. 꼭지점. 자, 얘를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불렸는데, 자, 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느냐? 0,0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바로 요 그래프의 대칭축이죠. 요 대칭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칭축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당연히 식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x는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인 그대로 0, 요렇게 들어왔었어요. 자, 그래서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꼭지점의 좌표는 똑같아요. 꼭지점의 좌표는 똑같은데 대신에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의 포물선 모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0,0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 여기가 되죠? 대칭축에도 마찬가지로 x는으로 시작을 하면서 꼭지점에 x좌표 가져와서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에 요 두 가지 꼴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조금씩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 이제 좀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y는 2x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사간다, 이동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뭐를 기준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편하냐?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편하겠죠. 자, 여기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요렇게 이만큼 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요렇게 1만큼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가 2만큼, 여기는 1만큼 해서 이동을 시켜서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0,0이었는데 일단 x가 0일 때 x쪽으로 2만큼 갔으니까 당연히 2, 그 다음에 y쪽으로 1만큼 올라갔으니까 1에서 2,1이 되겠죠. 그러면서 대칭축은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x좌표 가져오면서 x는 2라는 이러한 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평행이동인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는 그래프의 식이 조금 바뀌겠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일단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 2는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식을 쓴다면 y는 얘 그대로 가지고 오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었으니까 x축으로 들어갈 땐 부호 반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요렇게.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반대로 들어갔고 1만큼이니까 y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 어차피 2항에서 플러스 1로 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바로 x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y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그대로 뒤에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요 초록색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와 대칭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하고 1 따라와서 꼭지점의 좌표는 2,1이고 그래서 대칭축은 x는 2인 2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이 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던 건 x쪽으로도 움직인 게 없고 y쪽으로도 움직인 게 없는 거잖아요. 요 기준을 봤을 때는. 그래서 0,0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됐었던 거고, 얘는 꼭지점이 2,1이구나 라고 요렇게 파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거예요. 요거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고, 사실 여기서도 뭐 빠진 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속도가 붙여서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축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방금 요런 식의 형태를 배웠었죠, 여러분.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식의 우리가 형태를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묶여져 있는 꼴이잖아요. 요걸 보면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x는 부호 반대로 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y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꼴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줘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의 꼴이 되는 거고요. 얘를 다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싹 다 전개가 되어 있을 때는 얘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방금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라는 거, 그렇죠. 당연히 함수기 때문에 y는으로 시작을 하면서 2차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2차의 개수인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방금 배웠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얘는 우리가 그렇죠. 표준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전개가 되어 있는 꼴은 일반형이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2차식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편한 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축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바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쵸? 요 a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요 a 값은 유지시켜주고 자,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를 보고 m,n으로 뺄 수가 있었고 축의 방정식은 그쵸 꼭지점의 x좌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x는 m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식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 다시 말하면 표준형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축이 보이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는 3,5가 되는 거고요. 대칭축은 x는 에서 꼭지점의 x좌표 그대로 들어옵니다.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물론 일반형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쪽으로 움직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표준형이기도 하고 일반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쪽으로 움직인 게 없잖아요, x는. 그렇기 때문에 x의 꼭지점 좌표는 0이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움직인 게 없고 이쪽은 생겼기 때문에 0,-3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칭축은 x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3번은 여러분 일반형이죠. 쭉 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1번과는 다르게 표준형으로 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대칭축이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봐주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바꾸는 방법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 여러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x제곱의 개수가 2죠. 그러니까 1 이외의 게 있으면 묶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로 묶을 거고요. 어디까지 묶을 거냐? 요 1차까지 묶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묶어주고 뒤에 그대로 와주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요 가운데 요 플러스 2의 반띵으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오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자, 뒤에 부분만 봐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돼요. 자, 요 앞에 부분하고 비교해보면 요 뒤에 1은 아직 제외시켜놓고 지금 원래 식은 2x제곱 플러스 4x인데 지금 플러스 2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주기 위해서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 있었던 걸 그대로 와주는 이 원리였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 전개해서 보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숫자를 우리가 만들 때 어디 부분만 보면 되느냐? 끝에 부분만 계산해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의 제곱 1이 되고 앞에 곱해서 2가 되죠. 그러니까 2가 없었던 2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반대로 2를 없애주는 2를 빼주기만 하면 되고 뒤에 플러스 1은 그대로 내려와 주는 방법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
표준형으로 바꾸셔서 꼭지점의 좌표는 부호 반대로 빼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은 x좌표 가지고 와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랑 대칭축을 볼 때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좀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기본적인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또 개념을 좀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2차 함수식을 구하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2,2를 지나는 2차 함수 이렇게 해서 알려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기본꼴을 쓰시는 거예요. 아, 얘는 뭐 a의 값이 뭔진 몰랐겠지만 요렇게 생긴 아이였겠구나.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3,-1이 나왔겠구나 라고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본꼴을 써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 2,2를 지난대요. 자, 그러니까 2,2를 여기다 대입해서 무슨 값을 구해주면 돼요?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2하고 y의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완전제곱식 계산해주면 1이 되면서 a-1이 2가 되니까 a는 3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럼 a 값도 완벽하게 알았으니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아이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3,0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를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뭐를 알려준 거랑 똑같냐면 해를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근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해가 마이너스 1이라고 3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거 배웠었죠. 바로 전 시간에. 자,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4가 아니고 2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알 때 만드는 방법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대신에 y로만 쓰면 되죠. 그래서 y는 자, 일단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써주시고 x제곱 합은 부호 바꿔서 곱은 부호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바로 2,-6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2,-6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2,-6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6은 자, a 들어갈 거고요. 자,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2라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 자, 그럼 a 있어줘서 이 2차 함수의 식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점을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 세점을 알려줄 때는요. 그냥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이냐면 일반형의 형태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2차 함수의 일반형 요렇게 써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숫자가 A, B, C 총 3개잖아요. 그래서 3개의 식이 주어질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는 완전제곱식의 형태인 표준형을 이용하는 게 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단순한 세점을 알려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형을 이용해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좋은 힌트를 준 게 0,4를 알려줬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y절편 다시 말하면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 4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00 넣으면서 c가 바로 4다라고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c까지는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대입을 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x가 1일 때 y가 4래요. 그럼 첫 번째 4는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나오면서 a 플러스 b가 0이구나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맞죠? 4 이렇게 이용해서 그 다음에 2,6을 지난대요. 그 y에 6 넣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4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4a 플러스 2b가 넘어가서 2라고 정리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서 여러분 2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해줍니다. 그럼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 구했어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고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도록 할게요. 추계방정식을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 추계방정식을 알려줬다는 건 꼭지점의 좌표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완전제곱식의 형태, 표준형을 이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꼭지점의 y좌표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x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동시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잡고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문자가 2개. 그래서 요렇게 2개의 힌트를 주어진 거죠. 뭐만 하면 되더라?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먼저 넣어보면 얘는 4a 플러스 b가 2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1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6a 플러스 b가 14가 돼요. 그럼 두 개의 식을 뭐 해주면 돼요, 여러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길 뺄게요. 12a가 12가 되면서 a는 얼마? 1이 될 거고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죄송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b 값을 다 알아냈으니 여기서 이제 a랑 b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떨 때는 표준형이, 어떨 때는 일반형이 편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꼭지점의 좌표, 추계방정식, 요꼴이 주어졌을 때는 표준형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그냥 단순히 3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반형을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요 a, b, c의 부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2차의 개수 a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a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a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A의 역할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B는 잠깐 넘어가고 C부터 할게요. 자, 왜냐면 C도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C를 볼게요, 여러분. C는 사실 뭐냐면 X에 0을 넣으면 Y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 C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x에 0을 넣었을 때 y의 값이니까 요 c는 무슨 절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y절편이라고요. y절편. 그러니까 이 c는 말 그대로 y축과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절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c가 당연히 0보다 크면 y축의 양수 부분만 만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y축의 음수 부분과 만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c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요 y절편이 당연히 0보다 큰 부분으로 만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y축의 음수 부분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C는 Y절편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좀 헷갈리는 건 바로 요거 B예요, B. B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생소해서 헷갈리긴 하는데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 볼게요. 일단 설명부터 읽어보면 어쨌든 B는 이제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을 짓는 건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A,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고
A, B의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너무 그래프 모양이 이상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대칭축의 위치를 볼게요.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죠. 자, 이 대칭축을 봐주는데 이 대칭축이 Y축을 기준으로 어디 있어요, 여러분? Y축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 Y축보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자, 그러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의 부호가 당연히 0보다 크죠.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 근데 이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A의 부호와 같아서 B도 0보다 크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생겼다라고 봅시다. 그림이 너무 더럽다. 그죠? 그냥 보시다, 여러분.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대칭축이 여기 있죠? 그럼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어디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A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크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호로 B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냐면 B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A,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왼쪽,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고 A, B의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오다로 외웠어요. 오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럼 뭐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같다니까. 그래서 오다. 이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뭐 별 뜻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외워서 헷갈림을 좀 방지했다라는 팁을 드리면서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오다 이렇게 외워버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을 보면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오다죠?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C는 Y절편이라고 했어요. Y축과 만나는 이 부분이 음수 부분하고 만나니까 이렇게 C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얘 위로 볼록이죠. 그럼 A가 0보다 작을 거고요. 대칭축 보면 얘도 Y축하고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다른 걸로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요 Y절편이 음수 부분이기 때문에 C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요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호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넘어갈게요.